군인 신분에서 어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거나 고소라도 당했다면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있다는 점에서 직업군인 신분인지 사병으로 입대 후 휴가를 나왔을 때 문제가 생긴 것인지 무관하게 고민되는 상황에 처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관련 사실이 반드시 부대에 통보되는 것인지 내 신분상 일반인들의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인데요. 군인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문제가 되신 분들이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관해 간략히 안내드려 보겠습니다. 군범죄 사건은 일반인들이 연루된 형사사건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을까요? 우선 이 질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군인은 공무원에 준하는 특수신분이라는 점에서 군 기강을 유지하고 명령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법적 기준이 적용될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사안에 대한 처벌 조항이라 해도 형법에 비해 군형법상 형량이 높게 책정되어 있을 때가 드물지 않습니다. 실제로 동일한 폭행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군 내부에서 발생하였다면 처벌 수위가 몇 배로 높아집니다. 일단 형법상의 폭행죄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군형법에서는 상관 또는 군 복무 중인 군인을 폭행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이 아닌 경우로서 군인 신분이기는 하나 휴가를 나와서든 군대 외부에서 어떤 형사사건에 연루된 때라면 민간인 신분일 때에 비해 무조건 무겁게 처벌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해도 군사법원에서도 일선 법원의 판결문이나 양형사유를 참고하여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점에서 과하게 가중처벌되거나 아주 약하게 형량을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나 군형법을 적용받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민간인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이 사실이고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군인이라 하여 특별히 가중처벌되지는 않고 일반인의 경우와 비슷한 수준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군범죄가 일반인 사건과 다른 점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서는 검경수사권이 조정됨에 따라 경찰에도 수사 종결권이 인정되게 되었으나 군 사법기관에 있어서의 수사 절차는 민간 수사기관에서의 진행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군 사법경찰의 수사권은 원래부터 독립되어 있어 군검사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건 처리에 있어서는 군사경찰은 사건 수사를 마친 경우 단독으로 사건 종결 처분을 할 수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을 군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즉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군 검사는 추가 수사를 진행한 이후 피의자에 대한 공소 제기를 하거나 혐의가 없다면 불기소로 사건 종결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군범죄라 할지라도 사건 초기부터 기민한 대처가 꼭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군범죄에 연루되었을지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낼 형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직업군인인 현역장교나 부사관은 물론이고 본인 신분이 군무원 지위에 있다면 만약 연루된 사건에 있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내부 징계까지 받아 진급 누락부터 강등, 불명예 전역에 이르기까지 여러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군인 신분이라면 무조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으로 본다면 만약 성폭력 범죄나 아청법상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로서 입대 전 발생했던 사건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현재 신분이 군인이라 할지라도 민간 수사기관인 경찰서나 경찰청에 불려가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는 군사법원으로 처리될 여지도 있으므로 군인 신분에 있을 때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정확히 예측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 사건의 진행 방향과 예상 수순에 대해 검토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군인임을 숨기고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직업군인이라면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신원을 조회할 때 군인 신분이 조회되기에 부대의 경찰 조사 사실이 통보됨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사병 신분으로 군입대했는데 휴가 중에 생긴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당장에는 군인임을 숨길 수 있겠지만 추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드러날 수 있고 이후에는 군검찰 등 부대로 사건이 이첩될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군인 신분임을 밝히지 않고 숨긴 사실이 들통난다면 보고 의무 위반으로 추가 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신분까지 은폐하려 했다고 간주되어 재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원칙적인 대응이겠으나 사실에 근거하여 처음부터 군인 신분임을 밝히고 변호사 조력을 받아 사건 대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군범죄의 경우 제대 이후에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간혹
군대에 있을 때 본인이 가해자로 연루된 사건인데 막상 제대 후에도 계속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군 복무 기간 내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제대 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여지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죄질이 나쁜 수준의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중징계까지 받게 된다면 현역 복무 부적합 신사를 받게 될 수도 있으며 자칫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될 위험성도 커지게 됩니다. 또한 직업군인 신분인데 징계까지 받은 경우에는 제대 이후 수령할 연금 부분에 있어서도 불이익 조치를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군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대응법은 어떻게 될까요? 군형법 사건은 민간 법률과는 다른 특수한 절차와 규율을 따르기에 군범죄에 있어서의 처벌 수위는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하여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형사처벌 외에 내부 징계까지 동시에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범죄 사건은 민간 영역에서의 형사사건에 비해 절차 진행이 복잡하며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에서 군사 경찰대 조사나 군 검찰 조사에 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률 전문가 조력을 꼭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잘못까지 했는데 변호사까지 선임해 조사에 가면 부대에서 불이익 처분을 주지 않을까, 안 좋게 보지 않을까 걱정되실 수 있겠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혐의 방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식으로 노력해야 무혐의를 받아낸다거나 처벌 수위라도 낮출 수 있습니다. 최근 군에서는 군 기강 확립을 위해 형사처분 외에 별개로 무거운 중징계 까지 부과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군 범죄 연루 문제로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은혜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